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담보물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통 한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페이지 362페이지. 첫 번째, 저당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라든지 제3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지 않는 거죠.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지배했다가 이후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저당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저당권은 담보물건의 경우에는 부동산 전부에는 가능하지만 일부에는 허용이 안 되고요. 지분에는 오케이, 가능하죠. 자, 용익물건과 달리 이 담보물건의 경우에는 배타성이 없어요. 따라서 이중의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자, 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A를 저당권 설정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B가 저당권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설정 계약을 맺는 거죠. 이제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 이때 저당권 설정자를 의무자로 하고 저당권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역시 저당권도 이전이 가능해요. 그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저당권의 목적은요,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이 될 수도 있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누가 의무자일까요?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니까 이때 등기 필증하고 인감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등기 자체가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목적이 지상권 전세권일 때는 의무자의 등기 필증을 제공해야 돼요. 왜? 이들이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가 있겠죠. 전세권을 취득을 하고, 그죠?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 정보를 받았단 말이죠. 그거 의무자일 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인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되어 있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1-1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2번 저당권 설정 C 했을 때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은 다르다 이겁니다. 1-1의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고, 순위번호 2번의 저당권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저당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등기소에 가서 무엇을 작성을 해야 될까요?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게 되죠. 이때 반드시 기록할 것은 무엇이다? 채권액, 채무자, 그리고 권리의 표시. 공동담보가 있을 때는 공동담보 표시라고요. 권리의 표시는 우리 좀 전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이 될 수도 있죠. 이때 저당권의 목적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만 권리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권리의 표시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권리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해서 주등기로 가는 거죠. 자, 채권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로 했을 때는 무엇을 기록한다? 평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뭐 돼지 100마리다. 그럼 돼지 100마리에 대한 평가액을 기록을 한다는 거고요. 채무자의 경우에는 성명하고 뭐만? 주소만을 기록합니다. 뭐는 기록하지 않아요? 채무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는 기록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하죠. 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다. 채무자 표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반드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임의적 사항으로는 변제기라든지 이자라든지 이자의 발생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 장소, 기타 약정들 이러한 것들을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는데 필요적 사항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필요적 사항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실행은 이렇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1번의 저당권, 2-1의 저당권.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2-1의 저당권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채무자를 보게 되면 성명하고 주소만 써놨죠. 별도의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저당권 변경 등기. 자, 저당권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은 채무자를 변경했을 때. 자, 채무자 변경에서 중요합니다. 누가 의무자가 될 것이냐?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이때 저당권 변경 등기는 채무자의 변경뿐만 아니라 채권액의 증감, 이율의 증감, 변제기의 변경 이럴 때 하는 것이 저당권 무엇이다? 변경 등기예요. 자, 여러분들 저당권 변경 등기는 36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들 시험에 자주 나왔고요. 자, 전세권의 변경 등기와 똑같아요. 이 저당권의 변경 등기도 권리의 변경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실행할 것이냐 이건 약속이에요. 그렇죠? 매번 나오는 어떠한 공식화된 내용이 되겠죠.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자 이러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실행이 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할 것이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갈 것이고 이렇게 변경 전의 등기 사항을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고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저당권 말소 등기.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될 거고요. 당연히 저당권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인감은 첨부할 필요가 없죠. 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뭐가 됐을 때? 전세권하고 똑같죠. 의무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권리를 소멸케 하는 재권 판결을 받으면 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의 경우에는요. 이 저당권 말소 등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당권 말소 등기는 첫 번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첫 번째 피담보채권이 소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때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는 누가 권리자? 저당권자가 당연히 의무자가 될 것이고 A가 권리자, B가 의무자.
이렇게 이전됐을 때 C가 권리자, B가 의무자. 즉 지난번에 말소 등기할 때 설명해 드렸듯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를 합니다. 이때는 A와 B가 둘이 가서 등기를 해도 되고 C와 B가 둘이 가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하고 C는 권리자죠. 권리자니까 무엇을 갖는다라는 거야?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출제됐었죠. 두 번째로는 원인 무효로 인해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예요. 이때 동일하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C 앞으로 이전이 된 상태에서 원인 무효로 인해서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의무자는 당연히 B가 될 것이고요. 권리자는 누가 되냐면은 현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 C. C가 바로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된 상태에서 원인 무효로 저당권을 말소할 때 권리자는 누구만이? C만이 권리자가 됩니다. 이 C가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누구는? A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당권 말소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원인 무효로 인해서 말소등기의 어떤 과정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두 번째,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이번에는 저당권이 C로 이전이 된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1구에 1번에 저당권 설정 B가 있는데 저당권이 이전이 된 경우예요. 자, 이랬을 때는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현재 저당권을 가진 양수인 이 C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서 여기서 중요하죠. 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항상 뭐를 말소한다 그랬어요? 주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인 A가 권리자가 되고 양수인 C가 의무자가 돼서 A와 공동으로 A와 B 사이에 경료된 순위번호 1번을 말소하는 거예요. 항상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은 무엇을 말소한다? 주등기를 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니까 당연히 저당권 설정자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공동저당. 이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 367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저당이 나오는데 공동저당은 어떠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동저당이에요. 이때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누가? 등기관이. 자, 과거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출이 아니라 무엇이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 367페이지에 첨부 정보에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라고 써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맞는데 앞쪽에 보면 363페이지를 보시면 첨부 정보에 보시면 담보의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담보 목록을 첨부해야 된다.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틀렸다라고 수정해서 보시고요. 자, 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을 하고요. 이때 공동 담보 목록의 경우에는 등기부로 취급돼요.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겁니다. 등기 기록의 일부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을 하고 1년마다 번호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3번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등기 기록에는 등기 기록의 끝부분에 뭐라고 쓰고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는 그 해당 등기 기록에 부기등기로 공동담보가 추가되었다는 뜻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해서 한번 시험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고요. 자, 요게 바로 저당권에서 공동담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건물 등기 제14호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100 뭐 이런 식으로 공동 저당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근저당권 봅니다. 자, 근저당권은 이제 저당권하고 비교해 가지고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데 368페이지를 보시면 근저당권이 나와요.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저당권은 확정채권이에요. 저당권은 확정채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입변제라든지 채권 양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불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라든지 대의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근저당권 설정자를 의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권리자로 해서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필 정보라든지 인감은 여기서 인감을 제공해야 돼요. X가 아니라 인감은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근저당권자는 뭐만 제출하면 돼요? 권리자이기 때문에 주소 증명 정보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자,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등기를 하는데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과 임의적 사항이 있는데 임의적 사항은 약정, 그 다음에 존속기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록할 것은 채권 최고액이에요. 자, 여기서 채권 최고액은 이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뭐를 포함한다? 이자를 포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의적의 이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율이. 저당권의 경우는 이자가 들어가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 채권 최고액은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별로, 채권자별로 구별해서 기록할 수 없고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채무자. 채무자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일 경우에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무엇으로? 그냥 채무자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자, 이게 바로 근저당권이에요. 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한다 그랬죠. 이렇게 600만 원 이렇게 딱 기록하는 겁니다. 채무자별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고요. 채무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무엇으로? 채무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단순히 뭐라고 써요? 채무자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조금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후로 구분이 돼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은 채권 양도라든지 대의 변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채권자의 지위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지위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나면은 확정채권이기 때문에 대의변제라든지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의변제라든지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는 거. 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자,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경 등기예요.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부기 등기인데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뭐다? 변경 등기예요.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마찬가지로 채무자 변경의 경우에도 근저당권 이전 등기와 동일하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후로 나눠지는데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고요. 확정된 후에는 채무를 인수하는 겁니다. 이때 채무 인수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고 중척적 채무 인수라는 것이 있는데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무엇을 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 뭐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상단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해가지고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보시면 채권 최고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권리의 변경 등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권리질권. 이 권리질권은 저당권부 질권이거든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뭐다? 저당권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무엇이 돼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권리질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등기필증은 첨부하지만 인감은 필요 없어지는 거고요. 저당권부 질권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떤 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때 이 권리질권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전부에는 가능하지만 일부에는 할 수 없고 지분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 정도 기억하시고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는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채무자를 표시할 것이며 채권액 이 세 개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변제액이라든지 이자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질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등기 자체가 이렇게 채무자라든지 채권액, 그죠? 그 다음에 변제액 이자는 임의적이었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저당권부 질권이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정도가 권리질권 정도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정리할 때는 신청 정보의 기재사항 중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신청 정보의 내용과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 이 두 개를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에는 목적과 무엇이고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목적과 범위와 요역제 표시가 될 것이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과 범위고요. 목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세금과 범위고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면
임의적 사항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왜? 필요적을 반드시 알고 있으면 나머지가 임의적 사항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이라든지 채무자, 소유권 이외, 즉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권리의 표시, 공동담보가 있을 때는 공동담보의 표시를 반드시 기록할 것이고요. 임차권의 경우에는 차임과 범위, 환매의 경우에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임의적 사항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담보물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부터 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보통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는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구분 건물의 등기. 자,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 건물 관련돼서는 앞부분의 내용은 앞에서 했던 것들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뒷부분 대지권 등기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유력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뒷부분 후반부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첫 번째 요건이 나옵니다.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답니다. 계속 시험에 하여야 한다라고 2번 연속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즉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때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도 되고 일반 건물로 등기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순전히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상가 건물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용도가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 될 것이고,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건물 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있어야 된다.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구분 건물은 구성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얘는 등기할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과 일체가 돼요. 따라서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뭐가? 공용 부분이. 그래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공용 부분은요,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둔다 그랬죠. 지금부터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374페이지를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신청은 누가 하냐면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이때 첨부정보는요, 당연히 규약 들어가야 되겠죠. 규약 또는 공정증서.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소유권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자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 갑구와 을구의 등기는 다 지워버린다. 말소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그 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자,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을 둡니다. 즉,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결국은 표제부에다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다 하는 겁니다. 그건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주등기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갑구. 여기서 갑구라고 하는 것은 갑구와 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권과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말소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만 둔다 그랬죠. 그래서 표제부에다가 이렇게 공용부분이라고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갑구와 을구의 등기는 말소하거든요. 갑구에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을구도 말소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지만 이거를 별도로 제거는 하지 않아요. 말소는 하되 등기부로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제거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후에 규약이 폐지가 됩니다. 그 규약이 폐지가 되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를 하는데, 규약이 폐지가 되면 그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가 갑구에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당연히 규약을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말소 등기는 공용부분 취득자가 갑구에 무슨 등기를 해요? 제거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아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걸 함으로 족하는 거죠. 그럼 등기관은 표제부에다가 공용부분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공용부분의 규약 폐지해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말소 등기는 공용부분 취득자가 갑구에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이 아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기본서 375페이지로 보시면 대지권 관련된 등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집합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지권 관련 등기 해가지고요.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A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 사용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지에는 이제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 대지가 있는데, 한동 건물이 소지하는 대지를 법정 대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에는 4개가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어요. 이러한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하고 일체성이다.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유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무엇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것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전유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유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몇 개가 있었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4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지권도 몇 개가 있는 것이다? 4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대지권도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소유권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지상권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지권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건물 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죠. 즉 대지권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은 2개가 하나가 일체가 되는데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다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주등기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등기 기록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요게 한동건물 표제부 아랫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유부분의 표제부 아랫부분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죠.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소유권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뭐다? 대지권의 등기예요. 그래서 제가 등기법 첫 시간에 등기 기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얘는 한동건물 표제부 아래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아래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과 토지가 하나가 됐는데 1차가 됐죠? 대지권 등기 어디에 됐다? 여기다 했습니다. 건물 등기 기록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는 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돼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일명 우리가 토지에 지금 색이 칠해져 있죠. 토지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토지 등기 기록에 어떠한 등기를 하냐면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기록하지 않으면 이것이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된 사실을 모르니까 분리처분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하는 구에, 왜 해당하는 구일까요?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갑구에다가,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에는 을구에다가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데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갑구에다가,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이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토지 등기 기록이고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에 주등기로 3번 해가지고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면은 이것만 토지 자체가 건물하고 일체가 됐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못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권이 아니다. 그러면 을구에다가 지상권이네요. 그러면 이제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쓰겠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라고 하는데, 대지권의 등기가 격료가 되면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은 무엇이다?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건물에 또 색이 칠해져 있죠. 자, 건물에 저당권 등기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였을 때, 그럼 이 저당권은 여기에만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나서 두 개가 하나가 일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저당권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등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하는데, 건물 등기 기록에 해당 구에, 만약에 저당권이면은 을구에다 하겠죠.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면 소유권에 관련되면 갑구에다 할 것이고, 해당 구에 직권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순위번호 이렇게 써 있고 1번에 저당권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이 건물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저당권은, 우리나라는 이 건물과 이 토지를 별개로 보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만 영향을 줬겠죠. 근데 이게 1차가 됨으로써 이 저당권에 별도의 부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에도 미칩니다.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이 저당권이 건물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1-1 해가지고요. 1-1 해가지고 1번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이렇게 무엇을 해야 돼요?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지권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주등기인데, 유일하게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당연히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에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토지에 지금 물음표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101호를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매매에 의해서 이제 101호를 취득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가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저 101호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만 가져올 겁니다. 토지 등기 기록은 안 가져와요. 대부분의 토지 등기 기록은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과 토지가 하나가 되면, 대지권의 등기가 격료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등기인다 어디에다 해요?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하게 됩니다. 그럼 건물 등기 기록에 그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대지에도 미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을 우리가 잘 보질 않아요. 근데 토지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지에 어떤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가압류가 되어 있다라든지, 가처분이 있다라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기록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건물 등기로 두 개가 있죠.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는데,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 합니다.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제부니까 의심할 게 없이 뭐예요? 주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전유 부분의 표지부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 밑에 대지권 비율 이렇게 있으면 2번 해가지고 여기에 1번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 여기에 어떠한 1번의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이 토지에 뭔가 있다라는 뜻을 여기다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유 부분의 표지부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과거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 한동 건물 표제부 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였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한동 건물 표제부에다 하지 않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면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뜻의 등기, 뜻의 기록은 한동 건물 표제부 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한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고 개정도 꽤 오래됐고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지권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대지권의 등기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와 건물만의 뜻의 등기,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 잡을게요.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하나로 일체가 되는 거죠. 일체가 되는 것을 대지권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지권 등기는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신청에 의해서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 그럼 여기다가도 뭔가 표시해 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의 직권에 의해서 합니다. 얘는 주등기예요. 여기서 얘도 뭐다? 똑같이 주등기예요. 주등기. 그 다음 후속 조치로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이 건물에 1번의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부기를 해놓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보다 건물만의 뜻의 등기라고 하는데 건물 등기 기록에 해당 구의 직권으로 부기 등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토지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죠. 건물 등기 기록이에요. 어디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제부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도 주등기예요. 이렇게 해서 대지권 관련된 등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가 됐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다가.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뭔가 건물에 있다. 건물만의 뜻의 등기. 토지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4개가 잘 가는데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 다 주등기인데 건물만의 뜻의 등기만 무엇이다? 부기 등기로 가고요. 이렇게 대지권의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나머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와 건물만의 뜻의 등기라든지 토지만의 등기는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37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분리처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 대지권이다.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A가 자, 이 전유 부분하고 대지를 사용하는 대지 사용권이 서로 무엇이 되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돼. 분리처분 금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항상 A이어야 돼요. 소유권은. 그 만약에 A가 무엇이 되면 A에서 B로 가게 되면 A가 돼야 되는데 A, B가 됐으니까 분리됐죠. 이거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토지의 소유권이 B로 넘어가면 A가 돼야 되는데 A, B가 됐어요. 그럼 분리된 거죠. 그쵸?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A가 돼야 돼. 근데 A, B가 되면 분리된 거죠. BA가 되면 분리된 거죠. 이런 것들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것은 얘가 지금 건물이죠. 자, 이거 지우고 볼게요. 자, 얘가 건물의 소유권을 B한테 이전하게 되면 A가 되는데 A, B가 되기 때문에 분리됐죠. 따라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가등기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도 역시 금지가 돼요. 자, 토지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갔습니다. 그러면 A가 됐는데 A, B가 됐으니까 서로 분리됐죠. 따라서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역시 분리처분을 했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만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가등기라든지 저당권, 가압류 역시 이런 것들도 무엇이 된다? 금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핵심. 자, 소유권 대지권일 때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건물만 이전되면 분리되니까. 또한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저당권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허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무조건 다 금지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리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A와 A가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분리되지 않으면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전세권 등기를 해줬어요. 건물만에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AA가 분리됐나요? AA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세권만 등기를 해준 거잖아. 허용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토지의 B에 용익물권이라든지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요. 뭐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즉 용익물권, 임차권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땅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러면 전세권 설정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소유권 대지권이다. 소유권 대지권이다. 그러면 건물만에 대한,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가능하다? 건물의 전세권 임차권이라든지 토지의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대지권 문제에서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다 허용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용익물권 임차권을 찾으시면 돼요. 보기 중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대지권인 경우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지권이 전세권 대지권이에요. 그러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전세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건물의 전유 부분의 소유권하고 토지의 전세권 이것이 서로 어떻게 돼? 일치가 돼야 돼. 분리처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토지의 전세권이 헤어지면 안 돼.
헤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만에 대한 것을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이 전세권하고 이 소유권이 서로 이게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건물만의 이전 등기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도 역시 금지가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 토지 소유자 따로죠. 토지 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이따 보고요. 전세권을 만약에 C한테 전세권을 이전하게 되면 이 소유권하고 이 전세권하고 A가 AC가 돼버리니까 헤어졌죠. 분리되죠. 따라서 전세권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도 가등기라든지 저당권도 허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은 허용할 것이냐? A하고 A가 분리만 되지 않으면 돼요. 이 소유권하고 전세권만 분리만 안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전세권 등기를 해주면 A는 서로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B.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만의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B에서 C로 이전이 돼도 이 A와 A는 서로 뭐가 안 돼요?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일 경우에는 토지만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등기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어요. 이게 일단 핵심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의 전세권, 임차권 가능. 이 두 개가 일단 핵심이고요.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일 경우에는 토지만의 이전 등기가 허용이 된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세 가지 정도만 잘 체크해서 보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설명한 부분만 보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 대지권이다. 전세권 대지권이다. 임차권 대지권이다.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에 뭐가 안 돼요? 저당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건물의 어떤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 등기는 또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소유권 대지권이다. 허용되는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 중에 무엇을 찾자? 용의무권, 임차권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구분 건물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반부는 대지권 등기 앞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권의 등기 어디에다 할 것이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건물만의 등기,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떤 형식으로 등기에 올라가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것과 허용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조금 어렵죠. 반복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녀입니다. 자, 마지막 제 7절 가등기예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12문제 중에 2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가등기가 등기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등기 쪽에서 봐야 될 것은 의의, 대상, 첨부정보, 실행,
효력, 가등기 이전, 말소, 본등기, 마지막으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빼고는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교재 381페이지를 보시면 가등기가 나오죠. 자, 가등기는 생각보다 가등기의 의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물권 또는 임차권의 변동,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무엇을 보존하는 것이다? 청구권을 보존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등기는 결과적으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첫 번째 청구권을 보존하는 효력과 두 번째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는 이 두 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걸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요.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물권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물권에는 이제 환매권 이전의 가등기가 있고 여기서 환매 특의 가등기. 자, 환매권 이전, 환매 특약 가등기 이렇게 있는데 물권 및 임차권인데 환매권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빼놨는데 환매 특약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허용이 안 되느냐? 이 환매 특약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청구권을 보존할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약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일단 환매권 자체는 양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 등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이전 등기는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공동 신청이면 결국은 뭐가 존재한다? 청구권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허용이 안 되지만 환매권 이전의 가등기는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이때 설정, 이전, 소멸, 변경 이것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무슨 신청의 개념? 공동 신청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할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존이라든지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의 등기는 보통 관공서의 무엇에 의한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의 등기의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지워서 볼까요?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소에서는요, 말소 등기 청구권 중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권을 보존한다 그랬죠. 그래서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청구권이 중요합니다. 청구권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의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데 청구권이 종기부라든지 해제조건부 또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조건과 기한에도 뭐를 붙일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납니다. 따라서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이 등기 청구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보존한다고 하죠. 그러면 가등기는 결과적으로 갑구라든지 을구에다 하는 거죠. 그럼 표제부에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가 있지 순위번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대부분 단독 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한다?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가등기 자체로는 종국등기의 효력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도 없고 처분 제한의 효력도 없고 시험에 잘 나오는 권리 추정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권 변동의 효력도 없고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등기된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실행은 그럼 어디에다 할까요? 가등기는. 자, 물권 및 임차권이라고 써놨잖아. 물권, 임차권. 그러니까 갑구 또는 어디에? 을구에다 합니다. 그것이 소유권과 관련되면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요. 소유권 이외에 걸리면 을구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갑구에 할 것이냐, 을구에 할 것이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결국은 이것은 본등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에다 하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어디에다 한다라는 거예요? 갑구에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도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등기를 했을 때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줍니다. 등기필 작성해서 등기필 정보는 보존 등기라든지 설정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할 때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설정이라든지 이전 등기는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을 붙일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가등기 명의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죠. 따라서 대장소관청에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이제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A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지 않겠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이렇게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2번에 소유권 이전 A에서 3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A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러한 것을 일명 우리는 이중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중의 가등기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등기는 양도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무엇이 가능하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3-1에 이 3번의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합니다. 누구한테? C한테. 그럼 C는 역시 이전 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가등기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가등기의 가등기는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등기 이전 등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어서 보시면 가등기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를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도 허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 나올 내용 있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 여기서 핵심이에요. 자,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유증자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유증자가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자가 생존했을 때는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가등기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능하지만 보존이라든지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되고요. 이때 이 청구권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에 가능하지만 종기부와 해제조건부는 안 되고요. 이때 청구권이 말소등기 청구권이 채권자 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청구권이 채권자 청구권이어야만 돼요. 근데 만약에 물권자 청구권인 경우는 가등기 붙일 수 없고요. 이중에 가등기 된다 그랬죠.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딱 잘라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쪽에 해당이 되면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가등기 이전 되나요? 가등기 이전 돼요. 따라서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가 허용이 되죠. 근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뭐 이따 뒤에 나오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1인이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몇 호에 의해서?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등기관이 이를 각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의 어떠한 가등기의 어떠한 정의를 통해서 가등기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가등기 이전에서 한번 나올 것이고 본등기 쪽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보셔도 되지만 일단은 가등기의 어떠한 정의를 통해서 가등기 대상과 가등기 대상이 아닌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등기 대상이 되면 가등기를 어떻게 우리가 신청할 것이냐. 이제 지금부터 가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신청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기본서 383페이지를 보시면 가등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 나오는데요. 가등기는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하는데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가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등기 권리자인 이 B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때는 의무자에 무엇을 첨부하게 되면 의무자가 승낙서를 주게 되면, 즉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에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으로 가지도 않고 승낙서도 첨부하지 않은, 승낙도 안 해줬을 때 이 B가 가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가등기 권리자가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이다. 가등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소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걸 받아주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줘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 이의 신청에서 우리가 정리했듯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하를 했는데 그것이 부당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무엇을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등기 명령. 자, 이때 가등기를 할 때 첨부 정보를 보시면은 허가 받아야 되겠죠. 왜?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원인 정보 제출하죠. 그러나 거미는 받을 필요 없고요. 농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당시에는 거민을 받을 필요도 없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가등기 때 안 했으니까 본등기 때 제출하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 때 받았으니까 별도의 무엇을 할 때, 별도의 본등기를 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가등기는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쵸? 38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가등기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연결되는 게 뭐가 나올까요?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이 되지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등기 한번 볼까요? 가등기 말소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입니다. 그런데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소유권이라면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즉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고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했을 때, 말소 신청할 때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소의 대상인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면 인감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좀 전에 가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관이 가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준다 그랬죠.
일명 우리가 가등기 필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가등기를 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가등기를 무엇할 때, 말소할 때는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등기 명의인에 무엇을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해관계인도,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의무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등기를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보시면은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복습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즉 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가등기를 말소한다라든지 멸실 등기를 신청한다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등기를 봅니다. 자, 38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가등기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때는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하고 하게 됩니다. 즉,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가등기를 해도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C는 뭐가 될 수 없다?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땐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뭐 예외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요, 얘를 의무자로 해도 되고 C를 의무자로 해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된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이 부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무엇한다? 적용하더라 이겁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거죠. A가 사망하면 A-하고 B가 본등기 하는 거고, B가 사망하면 A와 B-가 하는 거고, 둘 다 사망하게 되면 A-와 B-가 등기를 하는 거죠.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몇 명이다? 수인이다. 이때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각하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는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하고 하게 됩니다.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곧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되고요.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본등기를 했을 때 중간에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등기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서 세 가지 유형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388페이지로 보시면 되는데, 가등기에 기해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동산 처분할 수 있고 용익물권 입찰권,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이때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가등기 때 순위번호 몇 번? 2번. 본등기도
새로운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때 사용했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본등기의 효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렇죠?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라는 것.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이들을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는데 다 죽어요. 그 다 죽는다. 누가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가등기 무엇 할 수 있다? 가등기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2-1 해가지고 요거 없을 때, 본등기 없을 때 2-1 해가지고 2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가 격려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삽니다. 직권말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을 때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볼 것도 없이 뭘 찾으면 돼요?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가등기 되어 있어도 부동산 처분할 수 있고 용인물권 임차권 설정이 가능해요. 이때 얘가 본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됐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중간에 이루어지는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죠. 다 삽니다. 왜 다 살까요? 후순위로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은 용인물권과 달리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후순위로 남으면 되고요. 이 저당권자라든지 전세권자,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은 후순위로 남으면 되고 소유권은 그냥 끌어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그럼 다 틀린 지문이에요.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죠.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등기 했고요. 얼마든지 부동산 처분할 수 있고, 그죠? 용인물권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이제 C로 보고요. 자, 이랬을 때 얘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놈들만 죽어요. 그놈들만 죽어. 그놈들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인물권 임차권만 죽고 소유권과 저당권은 삽니다. 알겠어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살고 그놈들만 죽어요. 용인물권 임차권만 죽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결론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는 다 죽는다. 뭐 빼고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은 살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는 다 산다. 즉 중간에 처분의 등기 어느 하나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그놈들만 죽어요. 여기서 그놈들은 무엇이다? 용인물권
임차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는 산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기법 이제 마지막에 390페이지를 보시면 처분 제한의 등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처분 등기와 관련된 거를 보게 되면 이 가처분의 등기는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인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분쟁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처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줬는데 상대방에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요. 불안불안하잖아. 그 사이에 이 A가 C한테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러한 가처분의 대상은 허용 여부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는 안 됩니다. 지분에 가능하고요. 자, 합유지분의 가처분은 왜 안 될까요? 합유지분의 가처분이 안 되는 이유. 합유에 등기를 할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유지분의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등기 이전 된다 그랬죠. 그럼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이 되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러한 가처분의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가처분의 등기를 갑구에다 할 것이냐, 을구에다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인데, 갑구에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어떤 소를 제기했다라든지, 자,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설정 등기 청구권인데, 누구를 채무자로 하는 소유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갑구에다 하게 됩니다. 을구에다 하는 경우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말소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을구에다 하는 거고요. 형식은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면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 설정이다. 근데 소유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갑구에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 체크해서 보시고 우리 교재에 391페이지를 보시면 실행이 나옵니다. 그 실행에 보시면은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와 금지 사항을 기록을 하고요. 2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의 등기가 이와 같이 이렇게 처분 금지 행위를 써주는 거죠.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얘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졌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의 말소 39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좀 전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처분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예요. 양립할 수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 양립할 수 없다면 직권말소가 되는데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처분은 가처분에 의해서 보존된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이다. 이렇게 가처분 등기가 격려가 됐습니다. 얼마든지 가처분 등기가 격려가 돼도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용의무권, 임차권도 가능해요. 이때 보시면 갑구에 소유권 보존 A로 되어 있다가 가처분 등기 B로 되어 있죠. 근데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쵸? 을구에도 이러한 등기, 가처분 등기 이후에 소유권도 넘어가고 뭐 저당권,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해하셨죠? 이 상태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한다 그랬죠. 얘네들은 다 죽어요. 근데 누가 죽여요? 단독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누가 말소를 해요? 얘는 그럼 단독으로 얘가 말소가 되면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직권말소가 됩니다. 얘네들도 다 죽어요. 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가처분으로 인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직권말소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피보존 권리가 저당권 설정이에요. 그 느낌 오셨죠? 다 삽니다. 왜? 왜 다 살아요? 다 모두 다 양립할 수 있으니까. 다 산다. 즉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살고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살아요. 우리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을 때 다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처분도 다 삽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얘는 이제 직권말소가 되는 거죠. 왜? 어찌됐든 이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이 가처분 등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상권입니다.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그놈들만 죽어요. 똑같아요. 용의문권 임차권에서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은 그놈들만 죽는다. 이건 그놈들만.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어떻게 돼? 소유권은 살고 저당권도 살아요. 저당권도 살고 소유권도 삽니다. 얘는 근데 전세권은 얘는 죽어요. 단독으로 말소가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더 이상의 가처분 등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죠. 이거를 그대로 어디로 이제 가처분하고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직권말소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가처분 등기에서도 가장 핵심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느냐 말소할 수 없느냐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 완성에서는 지적은 제가 1월달, 2월달에 거의 100% 빠짐없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적 같은 경우는 기본이나 개념이나 나중에 요약이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어떠한 지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시법에서 지적 파트는 1, 2월 달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 4월에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지적은 1, 2월 달을 강의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3, 4월 강의는 부동산 등기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5월 달, 6월 달 수업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 개념 완성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